Hello, Martin. May I kill him?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부패한 재벌을 취재하던 중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려 궁지에 몰린 기자 미카엘에게 어느 날 또 다른 재벌 방에르가의 대북격인 헬리크의 취재 요청이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40년 전 실종된 조카 손녀 하리에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죠. My family. This is Harriet, the granddaughter of my brother. He's hygienic. 마침 미카엘을 섭외하기 위해 그의 뒷조사를 맡았던 해커 리스베트 역시 하리에트 사건을 조사하기 직전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후견인 제도의 족쇄를 단 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 리스베트의 난처한 상황을 이용한 보호감찰관 닐스의 가학적인 성폭행은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렇듯 추악한 세상을 견뎌내기 위해 남보다 강해져야 했던 리스베트에게 뜻밖에도 미카엘이 찾아옵니다. I want you to help me catch a killer of women. 한편 스웨덴에서 대대로 가족 사업을 이어가던 방에르가의 스케일은 남달랐죠. 나치를 신봉하는 두 형과 폭력적인 조카 대신 하리에트를 아껴왔던 헬리크. 하리에트의 실종이 다름 아닌 가족 중 누군가의 짓이라고 의심하는 건 바로 방에르 가문과 연관이 깊은 과거의 연쇄 살인사건 때문이죠. Something happened to her. Someone in the family murdered Harriet. And for the past 40 years, that's been trying to drive me insane. 게다가 그의 생일마다 하리에트가 선물했던 액자가 어김없이 도착하자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힘을 써봅니다. You were right about him. You just couldn't prove it. 퍼레이드 사진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곤 두려워하던 하리에트의 반대편을 유심히 살펴보던 그때 나름대로 정들었던 길냥이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치고 마치 경고하듯 두고 갔죠. 그 즉시 리스베트는 보안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스톡홀름으로 향하고 She might still be alive. His widow. Do you know where I might find her? 미카엘은 40년 전 퍼레이드 현장에 있던 목수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See, that's you there. Just after this was taken, after she'd seen something across the street, she was murdered. 그리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장의 사진을 얻어내죠. Would you mind if I made a copy of this? Which one are you? 그럼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던 미카엘은 물에 빠져 사망한 하리에트의 친부 고트프리트를 알아보고 혹시 그들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지 의심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사건에 근접할수록 누군가 위협하듯 경고하죠. 그 시각 방갈로 곳곳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리스베트. 부상을 입은 채 헐레벌떡 들어온 미카엘을 보자 주저없이 그를 치료해줍니다. I think it's stopped bleeding. It's fucking hurt. 그리곤 고통스러워하는 미카엘에게 대뜸 자신을 허락하죠. Well, apart from the fact that I'm old and we work together, it's... You work with what's her name, and that's worked out for you. I like working with you. I like working with you too. 한편 지난밤 사건으로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르틴이 다행스럽게도 방에르가의 모든 사업 자료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This is what he needs to finish. He should have permission. 그 길로 리스베트는 방에르 산업의 자료실로 Mr. Fuda said I have access to whatever I need. This is what I need. He said you have access to this floor. Call him. Leave the keys with the god. 미카엘은 하리에트가 사라진 그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세실리아의 아버지이자 헬리크의 큰형 헤럴드를 찾아가죠. Sven-Olof Lindholm? Me? Handsome. That's Godfrey's boy. That's Martin. A handsome but useless young man, like his father. His father. 그 시각 리스베트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희생된 5명의 여성 가운데 점쟁이이자 방해르 산업의 협력업체 카를렌의 청소부였던 여성을 발견하고 당시 산업의 대표가 하리에트의 친부 고트프리드였다는 걸 알아내죠. 또한 대부분 각 지역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협상 테이블엔 마르틴도 보입니다. 동시에 헤럴드에게서 사진 한 장을 얻어낸 미카엘도 뭔가를 발견하죠. 목수의 아내가 준 사진 속 하리에트가 보고 두려워했던 반대편엔 놀랍게도 마르틴이 서 있습니다. 미카엘은 그 즉시 언덕 위에 있는 마르틴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곤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잠입하고 칼까지 집어듭니다. 그런데 그때 Mika! 결국 눈치를 챈 마르틴이 미카엘을 불러들이고 We'll have better luck with a gun. I'm sorry? When we go hunting,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죠. gun. 동시에 후계자 연습을 하고 있던 과거 마르틴의 기록을 살펴보던 리스베트 역시 그가 퍼레이드 반대편에 서 있던 자임을 알아내고 서둘러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르틴은 이미 모든 비밀을 알아낸 미카엘을 지하실에 가두고 고문하죠. What did you find? In an Uppsala prep school blazer. What does that prove? It says you lied about where you were that day. Did I? Or rather when. So what? People lie all the time. 그곳은 마치 오랫동안 살인이 벌어진 작업장처럼 죽음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Afterwards, I just got rid of them, far out of sea. Unlike my father, who left them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like trophies. That's not very smart if you ask me. He was a grouchy, garish man. Frankly, got what he deserved. 결국 살인마이자 친딸을 성폭행했던 아버지처럼 냉혈한 연쇄살인마였던 마르틴. 자신의 살인이 합당한 것처럼 한동안 끔찍한 살인을 미화시키던 그가 이윽고 미카엘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죠. Your sister, Harriet, wasn't just another girl. You found her. What happened to her? 그러나 미카엘의 예상과는 반대로 마르틴조차 하리에트의 행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때 찾아온 리스베트가 서둘러 미카엘을 풀어주고 May I kill him?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기에 도망치는 마르틴을 끝까지 추격하죠. 하지만 하리에트의 행방을 알 틈도 없이 살인마는 폭파하는 차 안에서 사망해버립니다. I tried to kill my father. 자신을 구해준 리스베트에게 고마울 틈도 그녀의 고충을 헤아릴 틈도 없던 미카엘은 스스로 섬을 떠난 하리에트의 근황을 잘 알고 있을 아니타를 다시 찾아가죠. He died in a car accident last Thursday. There's going to be a memorial in I'm not Hedderstad. interested in any memorial. 그러나 마르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하리에트에게 연락할 거란 기대와 달리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미카엘은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죠. Your brother on the floor. Harriet. 그동안 아니타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하리에트. 그녀를 가장 아끼던 헬리크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액자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친부 고트프리드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던 하리에트는 만취한 그를 강가에 밀어 사망케 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목격한 오빠 마르틴은 그런 동생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아버지처럼 하리에트를 건드립니다. 고민 끝에 헬리크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 했지만 때마침 발생한 마을의 사고로 인해 시기를 놓쳐버렸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알고 있던 아니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몰래 섬을 빠져나온 하리에트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퍼즐을 풀어낸 미카엘이 쇠약해진 헬리크에게 제외의 선물을 안겨주죠. 이후 리스베트는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베네스트램과의 재판 문제에 부딪혀야 했던 미카엘을 위해 그가 숨겨둔 모든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리곤 생애 처음으로 마음을 교감했다고 여긴 미카엘을 위해 선물까지 준비하죠. 하지만 에리카와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곤 체념한 듯 돌아섭니다. 이 작품은 스웨덴의 작가 스티글 라르손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요. 작가이자 기자인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한 방대한 스케일의 추리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리즈가 출간되기 직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스티글 라르손 대신 다비드 라게르크 란츠가 현재의 밀레니엄 시리즈를 완성해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이번 작품은 무려 세븐부터 파이트클럽, 나를 찾아줘까지 이름만으로도 그 특유의 구성과 색감이 떠오르는 감독 데이비 핀처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죠. 물론 누미 라파스가 주연한 앞선 스웨덴 버전이 훨씬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엄청난 분량의 시리즈를 단 2시간 40분가량의 러닝타임에 스릴 있게 함축하는 건 핀처에게 가능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많은 등장인물과 배경, 그리고 하리에트 실종 사건과 연쇄 살인 사건 등 다소 복잡해 보이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진행되죠. 게다가 장면마다 흐르는 독특한 비트의 음향 또한 그 스릴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나치를 신봉할 만큼 반사회적 기질이 다분한 방에르가의 핵심 인물들의 복잡한 이야기처럼 영화는 미카엘과 리스베트 그리고 방에르가의 사건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과거의 고통이 무엇인지 짐작되던 리스베트와 미카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그동안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다니엘 크레이그의 새로운 모습은 물론이고 영화 그녀에서 청초한 매력을 발산했던 루니 마라의 파격적인 모습과 연기는 그 어떠한 배우의 연기를 압도할 만큼 파격적이죠. 또한 이어지는 시리즈에 대한 궁금증도 유발시키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천재 해커와 거대한 음모에 맞서 사건을 파헤쳐가는 기자의 매력 넘치는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을 추천합니다.